오늘은 초보자들이 권리 분석 실패하는 사례들, 실제로 낙찰 받았다가 보증금 몰수 당하고 잘못 분석해가지고 그런 돈 날리는 사례들, 실제 사례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물건 실제 내용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제가 직접 낙찰을 받거나 우리 제가 아는 수강생분이 받은 건 아니지만,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초보자분들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 이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권리 분석을 실패해서 이제 인수가 되는 경우들,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많이들 나옵니다. 자, 지금 소개할 사례도 이제 충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이 사건은 우리 실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예전에 2013년 8월 7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사실 제가 여름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휴가인 거를 저를 방해하기 싫어가지고 안 물어보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낙찰 받고 나중에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사건에 보시면 전세권자 1억 500만 원에 2008년 7월 25일 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근데 보시면 이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이자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전세권은 7월 25일이고 임차인의 전입은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 임차인은 7월 26일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즉,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후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똑같은 사람이 전세권과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한 권리는 임대차보호법 대상이고 전세권자로서 설정한 이 권리는 민법 대상입니다. 자, 임대차보호법 대상이기 때문에 대항력도 주장할 수가 있고 전세권자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는 맞지만 보증금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즉, 그 얘기는 전세권보다 임차인의 전입이 늦다고 해가지고 이 임차인의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임차인이 처음에 1억 50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나중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고란에 2010년 7월 24일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증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액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임차인이 만약에 확정일자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지만 보시면 배당 요구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낙찰이 되면 전세권자가 1억 500을, 전세권으로서 1억 500을 다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임차인들이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입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았고 증액한 이후에 2010년에 증액하면서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증액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 1,000만 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간과하고 이제 낙찰을 받았던 케이스인데, 그나마 증액분 자체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낙찰 금액 1억 7,300이니까 1,000만 원 인수하면 1억 8,300이 되겠죠. 자, 부동산 가액 대비는 어쨌든 싸게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증액분이 1,000만 원이 아닌 더 큰 금액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실 게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증액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임차인이 증액을 했을 때 그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있는지, 그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 증액분은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증액분이 말소 기준보다 빠르다면 이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증액분이 말소 기준보다 늦은데 왜 인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있는 전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에 대한 권리가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가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즉 보증금에 대한 피담보 채권은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이 늦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이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인수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들이 또 쉽게 당할 수 있는 뜻하지 않게 인수할 수 있는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엔 나중에 기각이 된 사건이긴 한데요. 자, 보시면 이 지금 종암동에 있는 어떤 빌라였어요. 감정은 이 당시 2억 1,800이 나왔는데 4,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2016년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2017년 2월 16일 날 받은 1억 7천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가 어쨌든 간에 얼마의 가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2억 1,800 이상의 그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낙찰은 적어도 1억 8천 이상의 낙찰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 7천만 원 이상만 쓴다면 임차인이 먼저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인수할 사항은 없겠죠. 자, 근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러한 사건에서는 누군가 한번 낙찰 받았다가 보증금을 떼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빌라가 감정이 아마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만큼도 그 시세가 안 되기 때문에도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물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지금 보시면 자, 압류 2017년 3월 2일 날 있습니다. 2017년 3월 2일 임차인의 말소 기준 임차인의 전입일자보다도 늦죠. 임차인이 선순위니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임차인이 더 빨라요. 그럼 임차인이 무조건 더 먼저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세금은 압류, 세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때 국세는 법정 기일, 지방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2017년 3월 2일 날 압류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요. 이미 세금이 그 전에 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법정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금의 성립된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2017년 3월에 압류 등기했다는 얘기는 세금이 고지된 날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겠죠. 길게는 거의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2017년 2월 16일인데 당연히 압류 등기가 이것보다도 더 법정 기일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압류가 먼저 세금이 배당을 받을 것이고 남은 금액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최종 낙찰가는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1억 7천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압류 금액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압류 금액이 만약 2천만 원이라면 압류가 2천만 원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임차인이 못 받은 금액은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압류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친 금액이 낙찰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문제는 경매권에서 압류에 대한 금액은 입찰자인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어디에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금이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데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방세에서 부가세 같은 게 엄청 밀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적겠지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경우는 압류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약 임차인이 다 받겠지 싶어가지고 임차인 보증금 이상만 금액을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다가 결국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초보자분들은 항상 이런 사건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압류
등기일자가 1년 이내에 있다면 압류의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압류가 먼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경우들처럼 임차인들,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증액 사건 같은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인은 그 증액분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말소 기준보다 만약 증액 시점이 빠르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증액 시점이 말소 기준보다 느리다면 그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처럼 임차인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요. 압류의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더 빠르다면 그 경우는 압류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임차인의 못 받은 보증금을 인수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류 등기일자가 임차인하고 선순위 임차인과 기간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이 압류의 법정기일이 훨씬 빠를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 경우는 공매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고 경매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이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권리 분석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